다음으로 우리 제도 개선을 위한 한번 근본적인 원인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대를 방치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족 보호 원칙을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공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요새 제가 가장 많이 목이 쉬도록 하는 얘기가 아마 이 원가정 보호 제도를 조금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이 4조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었을 시 조속히 신속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는 구절을 딱 박아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그래요. 하지만 학대를 가한 부모들이 있는 가정에 왜 신속하고 조속하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아무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동학대가 만약에 24,000건이 판정이 됐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그러면 24,000건의 아이를 다 분리하지는 않아요. 이럴 때 80%가 넘는 아동이 원가정 보호 지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치에 보면. 그러면 이게 만약 보호 지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언뜻 보면은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정에 그냥 이 아이를 놔둔다는 얘기를 원가정 지속 보호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 아이들의 80%가 넘는 학대당한 아이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정에 놓은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재학대가 발생을 해요. 이제 재학대 발생률이 10.3%라고 얘기하지만 이 10.3%의 재학대 아동들이 또 69%를 원가정 보호 지속이라고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학대로 신고까지 됐다는 거는 이게 좀 상습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조차도 69%를 원가정 보호 지속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저는 이걸 얘기를 할 때마다 화가 좀 나는데 왜 이 아이들을 분리하지 않는가? 또 분리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 아이들한테 어떤 치료를 하거나 이걸 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또 신속히 돌려보내야 되는 거냐. 돌고 돌고 돌아 제자리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학대 아동을 구조해도 결국 돕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답답한 상황은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사실 신고가 들어가는 가정은 막 때리고 소리가 비명이 나고 이런 데가 많고 방임 가정 있잖아요. 집안에 들어가면 방에다 그냥 똥을 싸놓습니다. 아, 쓰레기하고 쌓여 있어요. 있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밥도 주지 않고 막 벌레 기어다니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가서 씻기라도 하고 잠깐 가서 좀 이렇게 상담이라도 해보자라고 차에 태우려고 해도 차를 타질 않습니다. 자기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에게 분리되지 않기는 학대를 당할수록 효자 효녀가 됩니다. 학대를 당할수록 엄마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안은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갈구는 더 커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데 라는 변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엄마를 원합니다. 아이가 부모한테 안 떨어지려 그랬을 때 네. 가해 부모를 그럴 때 이게 법적으로 조금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우선은 어떤 나라든지 사실은 아이의 의사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죠.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고 본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특수 상황이라는 걸 또 봐야 합니다. 아이가 일단 바로 즉각에서 이야기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요. 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한꺼풀을 좀 들어가서 진의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첫째로는 대개의 경우 학대 가정은 차단이라는 무기를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면서도 외부에 이것이 알려질까 봐, 외부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까 봐, 외부에서 개입을 할까 봐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바깥 세상은 여기보다 더 험하고 위험하다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만약에 밖에 나와서 우리 집안에서 있었던 비밀을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는 옛날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 피학대 아동들은 외부 세계를 대단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낯선 사람을 대단히 경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자동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엄마 아빠랑 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오랜 동안 거주하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을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심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인데 피학대 가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오히려 피해를 받는 아동이 가해자를 도와주고 지켜주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진의는 아니죠. 자기 스스로 훈련되고 학습된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표면적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을 첫째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 가해자의 영향력, 가해자가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피아동이 가해자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을 첫째로 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밝혀도 된다라는 그런 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해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가해자가 없어도 그 가해자가 살고 있는 가정으로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는 위탁가정이라든지 모범주의고 나 여기서 살고 싶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답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쉽고 간단하고 값싸게 처리하려고 하니까 아이에게 바로 물어보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럼 아이의 의사 이렇게 해서 원가정 복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